너 일로 와. 네, 굉장히 도발적인 키워드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싸우자 약간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체 웬 키워드인지 기사같이 보시죠. 전광훈 서부지법 난입 배후 혐의로 첫 조사를 어제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던 서부지법에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지지자들이 굉장히 난입을 하면서 이 폭력 사태까지도 벌어졌었는데 그 난입 사태의 배후가 전광훈 목사 아니냐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조사를 어제 받았는데 이미 등장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목사님, 예, 어떤 반스 입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용해 개.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걔들은요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이 서부지법 판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판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냐? 내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했다고. 네. 내가 무슨 뭘 선동했다 그래. 난 설교를 한 건지 설교에 감화되는 게 지금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주변에 이 다른 사람들이 뭐 내란 어쩌고 얘기하니까 막 너 일로 와 라고 얘기하고 명함 받아두세요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한 얘기가 조현선 변호사님. 목사가 설교하는 거에 감화되는 게 이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말 그대로 목사가 설교를 해서 거기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감화를 받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감화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서부지법에 대해서 폭동행위를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광훈 목사 측에서 보수 유튜버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지점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영치금을 꾸준하게 지급했던 지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아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지금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을 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언제 뭐 설교한 거 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수상하다. 이런 어떤 보수 유튜버들, 강경한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을 좀 해준 걸로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선동이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돈 흐름 말고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했었던 발언들도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송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동이냐 아니냐, 뭐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차라리 그거 갖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말 갖고 이걸 또 할 수가 있나요? 선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안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의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그 심리적 지배는 어떤 조사 행위에 대한 배경 사실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걸 기소를 해서 형사적으로 유죄를 받게 하려면은 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첫날 2시간 40분 만에 본인의 요청으로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기 때문에 또 조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치밀하게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법적인 평면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 전광훈 씨의 태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목사인 것을 항상 내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종교성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교회 소속 특임 전도사들이 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종교인이라면 일단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관련성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부터가 사실은 본인이 계속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성격을 표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크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는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 자체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다. 태도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을 하긴 합니다. 뭐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혐의 부인한 거 말고도 사실 조사받는 시간을 자기가 정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2시간 내로 내가 다음에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나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난 조사 못 받겠다고 하면 다음에 오겠다 그러면 오는 거지. 이 조사하는 것은 주체가 조사관들이 아니고 조사받는 내가 주체예요, 주체. 네. 네, 지금 정광훈 목사, 내가 몸이 안 좋아. 내가 여기 지금 목 뒤에 여기가 지금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반말을 섞어가면서 하는 게 약간 캐릭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몸이 안 좋아. 그러다가 오래 못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조사를 2시간밖에 못 받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고 실제 또 대략 한 2시간쯤 하고 나오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게 정말 자기가 나 몇 시간만 할 거야라고 정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초법적인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법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가 지킨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깨면 응분의 벌을 받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정광훈 씨는 모든 법, 뭐 사회 공동체가 한 약속으로부터 나는 그냥 위에 초법적으로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용서가 되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 서부지원 난입 사태에 명백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정광훈 씨가 일하고 있는 정광훈 씨가 세웠다고 하는 교회에 아까 특임 전도사라고 송 변호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특임 전도사들이 연루가 됐고 그 사람들은 이미 실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금이 지원이 됐는지 지시가 됐는지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하나의 모호한 표현 말고 명백한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 조사를 받는 것 저 자체도 저는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일요일마다 광화문 덕수궁 앞으로 쭉 이어지는 집회 현장에 가보면요. 저는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 왜 교회의 이 종교 활동을 그 다중이 지나가야 되는 대로에서 매주 일요일에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부터 정광훈 씨와 그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은 초법적인 존재들을 자임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정광훈 씨가 지금 초법적인 존재냐, 왜 본인 하겠다는 대로 뭐 아무것도 뭐 거리낄 거 없이 본인 하겠다는 건 다 하고 있네, 약간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게 뭘 들고 있죠. 엑스레이 사진도 들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또 몸이 안 좋은 건가? 왜냐면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했었던 얘기를 보면은 그렇게 어디 아파 보이진 않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진짜 아픈 거야라는 약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이제 수술을 몇 차례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 것인지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출두할 때 보면 파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맸거든요. 네. 저게 또 나름대로 화합을 상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색깔하고 국민의힘 색깔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여야가 조금 화합하는 그런 뜻이 그런 있으니까.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고 네. 저 처음에 정광훈 목사가 이 출두를 할 때 너 일로 와 할 때 저는 그게 어느 국회의원들이 또 누가 저런 막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뭐 한심한 XX, 또 옥상으로 올라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 씨부터 비롯된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따라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지금 정광훈 씨 목사가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상스럽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또 과거에 재개발 지역에 사랑의 교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알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속물주의적인 근성도 나타났지만 네.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얘기 또는 이게 국민 정서법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또 개털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개털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마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구체성을 그러니까 본인이 교사를 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교사를 했는지 가스라이팅까지 인정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생각보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앞으로 뭐 기소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한 이런 뭐 예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착잡한 마음이 드는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게 너 일로 와라고 해서 이게 국회에서 또 나온 얘기인가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인가 봤더니 정광훈 목사가 한 얘기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먼저 했든 뭐 이 누구의 얘기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다. 악화는 양화를 좀 구축을 하죠. 이게 결국 야금야금 전반적인 품위를 다 갉아먹는 품위 상실의 시대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